2025년 평택형 예비사회적 기업 창업 육성 지원 공모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평택형 예비사회적 기업 창업 육성 지원 공모 사업에 대한 자세한 공고문과 다운로드는 평택시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제2025-002호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고문 다운로드는 화면 상단에 있는 QR코드를 링크를 찾아가시면 바로 홈페이지 공고 공지사항에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중에 첫 번째 공고 제2025년 2025-002호 공고문을 다운로드해서 세부 사항을 보시면서 설명회를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직 공고문이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공고문을 다운로드해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공고문을 중점으로 해서 사업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2025년 평택형 예비사회적 기업 창업 육성 지원 공모 사업입니다. 공고 기간은 2025년 2월 24일 월요일부터 3월 14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사업 기간은 약정 체결일부터 2025년 11월 30일 토요일까지가 사업 기간입니다. 이 중요한 사업 기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해당 기업들이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올해 11월 30일까지 모든 과업을 좀 완료해 줘야 될 그 중요한 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11월 30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억해 주셔야 될 날짜가 며칠이 있는데요. 그 날짜 중에 가장 중요한 날짜입니다. 첫 번째 날짜가 11월 30일 토요일입니다. 모집 대상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을 인지정받고자 하는 관내 팀 또는 법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2025년 지원 규모는 올해는 총 8천만 원입니다. 총 4개소를 모집할 예정이고요. 팀별 지원 금액은 중간 심의 과정을 통해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입니다. 보조금의 10% 이상의 자부담과 총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가능한 팀 또는 법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증서 제출이 가능한 팀 또는 법인입니다. 세 번째, 2025년 3월 28일, 29일 양일간 진행되는 12시간의 멘토링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에 팀별로 또는 법인에서 2명 이상이 필수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는 잘 쓰셨는데 이 교육 시간에 일정이 안 되신다라고 하시면 저희 사업에 지원하셔도 선정이 되실 수 없음을 사전에 고지드립니다. 2025년 3월 28일, 29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이틀간에 2명 이상이 필수 참여가 가능한 팀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팀과 법인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은 구성원의 50% 이상이 평택 시민이셔야 합니다.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되고요. 팀은요. 단 대표자는 오늘이죠. 051 기준으로 2025년 2월 24일 기준으로 평택시에 거주를 두고 있는 평택 시민이 꼭 대표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팀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팀은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되며 구성원 중에 50% 이상이 평택 시민이어야 되며 대표자는 051 기준 평택 시민이셔야 합니다. 법인입니다. 법인은 051 기준으로 평택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상의 법인 소재지, 주소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창업을 준비 중인 신규 창업팀도 신청 가능하시고요. 기존에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법인 또는 뭐 영농법인 이런 법인들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가장 많은 질문 사항이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냐라고 문의를 하시는데요. 개인 사업자는 말 그대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팀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개인 혼자 지원하실 수 없고 팀을 구성하셔서 함께 구성원들과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 구성원분들과 함께 네, 팀으로 지원하셔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입니다. 지원 받으시는 그 지원금을 어디에다 사용하실 수 있냐면 영업이익 등 매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비 및 사업 개발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비라 함은 시설 공사비와 기자재 구입비 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설 공사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환경 조성 개선을 위한 시설 구축 및 공사비를 이야기합니다. 단,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공간을 현재 소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보유, 임대차 계약서상 3년 이상의 시설 유지 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제출한 팀에 한해서 시설 공사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활동에 필요한 공간 리모델링, 인테리어 뭐 이런 비용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자재 구입입니다.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산적 성격의 기자재 구입입니다. 이것을 구입하실 때는 그냥 아무거나 구입하는 게 아니고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돼 있고 매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기계 장비입니다. 예를 들면 뭐 제조 설비, 설비 장치 아니면은 우리는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인쇄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인쇄 장비. 네. 이렇게 꼭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네, 기계 장비류만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입한 기자재에 대해서는 조달청 내용 연수를 준용하여 관리하셔야 됩니다. 내용 연수 이전에 임의 처분을 금지합니다. 네, 자산은 저희 시의 사업비로 지원받으시기 때문에 네, 여러분 자산처럼 구입 후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점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효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 평택시와 협의하여 처분 가능하되 자녀 재산은 평택시로 귀속한다. 두 번째로 사업개발비입니다. 사업개발비는 크게 세 가지 비목이 있습니다.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계획서상의 창업 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직접 재산권 등 출원 등록 및 특허 출원, 그다음에 인증 취득비 등에 대한 관련 비용들을 지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비입니다. 사실 가장 많이 지출하는 부분이고 빠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홈페이지 또는 앱 개발 구축비, 그다음에 카탈로그 홍보 영상, 그다음에 광고 제작비, 그다음에 디자인 개발 제작 비용에 네, 금액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판로 개척, 고객 확보를 위한 온 오프라인 마케팅 홍보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화된 제품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홍보 물품 제작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홍보 물품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 배포할지 배포 계획서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시제품 제작입니다. 시제품은 우리 제품을 직접적으로 만들어 보는 네, 시제품 제작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하실 수 있으면 직접 사용하시는 데 들어가는 경비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외주의 전문가들의 용역이 필요하다면 외주 용역을 통해서 시제품 제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시제품은 최소의 전시용 홍보용이고요. 대량으로 생산할 수 없습니다. 음, 근데 시제품 제작상 특이상 혹시나 대량으로밖에 제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포 계획서를 첨부하셔야 되고요. 그 제작된 모든 제품들은 상행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 중에서 이 모든 게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사용 불가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차량, 소모성 재료비, 사무용품, 각종 수당, 여비, 공공요금, 인건비, 수수료, 관리 운영비, 경상 경비 등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네, 물론 잘못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사업비를 전부 다 환수할 예정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산 공정과 관련이 없는 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책상, 의자, 사무기기 등 구입, 예, 이런 것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수익 사업과 관련이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등도 환수 대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평택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은 전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예산서에 기록한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결제를 득한 후에 지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한도입니다. 팀별로 최대 3천만 원 이내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종 지원금은 중간 심의 과정에서 사업 성과 및 발표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선정팀은 총 4개소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평균 2천만 원이 되겠죠. 네, 1차 확정 지원금으로 4개소가 무조건 1천만 원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잘 진행하시고 내기팀과 그리고 심사위원 일정을 조절하여서 저희가 7월, 8월 중에 중간 심의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중간 심의 후에 4개소의 사업 경과를 본 후에 4천만 원을 4개소에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최종 중간 심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되고 그때 2차 지원금이 다시 교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 팀이 최대 3천만 원 이상을 받아가실 수 없고요. 그리고 최소 아무리 사업 진행 경과가 좀 낮다고 해도 이미 1차 확정 지원금 1천만 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최대 3천만 원, 최소 1천만 원, 이 금액 한도 내에서 4개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의 10% 이상의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부담 이외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참여 기업에서 부담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총 사업비 2,2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저희 보조금이 2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자부담이 200만 원, 10% 이상이기 때문에 미니멈 200만 원 가능하죠. 그러면 200만 원만 부담이 가능하신 게 아니고요. 여기에 2,200에 대한 10% 부가가치세 220만 원까지 부과하실 수 있는 팀 또는 법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10%의 자부담과 부가가치세 포함하면 최소 420만 원 이상의 자부담이 가능하신 기업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 및 선정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자격심사입니다. 지원 요건 및 제출 서류의 적격성 여부 등을 저희 센터에서 적격, 부적격으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류 심사입니다. 신청하신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전문 심사위원들이 서류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안내되어지는 심사 항목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때 상위 고득점 10개 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대면 심사입니다. 대면 심사는 준비된 사업 계획서를 PPT 5분 발표 후에 심사 항목 평가를 합니다. 5분 동안 여러분들의 사업 계획서를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이후에 질의응답이 있고요. 질의응답은 10분간 진행됩니다. 심사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심사 항목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 대면 심사 과정을 통해서 상위 팀 4개 팀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4개 팀에게는 1천만 원씩 확정 지원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차등 심사를 진행합니다. 차등 심사는 추진된 사업 경과 및 남은 일정 동안의 향후 계획을 5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분 심사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사업 경과 및 평가를 통해서 추가 최종 지원금을 확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별로 최종 지원금이 확정됩니다. 심사 항목입니다. 서류 심사, 대면 심사에 동일하게 네, 해당이 되는 심사 항목이니 심사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크게 저희는 5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이 배점 20점이고요. 사업 실현 및 지속 가능성이 30점으로 가장 큰 배점 항목입니다. 저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앞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서 기업의 영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점상 가장 높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업 수행 역량입니다. 구성원들의 역량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20점이고요. 기대 효과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 이 사업이 지역사회와 그 기업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미칠 영향성 등을
평가하는 항목이 20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산의 적정성, 예산 수립을 적정하게 잘 하셨는지에 대해서 10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외에 가점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평택시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에서 진행했던 창업 아카데미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 최근 3년에 한해서 인정을 해드리고요. 1인 팀원이 있기 때문에요. 1인 1회에 한해서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3년 동안 매년 꾸준히 들었어라고 해도요. 이거는 가점이 2점밖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대 3인, 그래서 최대 6점까지 인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인 1회, 1인일 경우 2점, 3인일 경우 최대 6점까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점 사항입니다. 창업 아카데미는 아니더라도 저희 센터에서 운영했던 각종 교육을 이수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 3년 이내에 증빙을 해주시면 1인 1회 안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최대 2인까지 팀 구성원 중에 최대 2인까지 인정을 해줘서 가점 최대 4점. 그래서 총 가점 받으실 수 있는 최대치는요. 총 10점까지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사 및 선정입니다. 심사위원 합계의 평균 총점이 60점 이상인 기업 팀을 대상으로요.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 4개소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차등 심사는 심사위원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발표를 다 듣고 토론 후에 사업 경과 평가 및 사후 성과를 고려하여서요. 추가 지원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심사는 총 2번에 한해서 대면 심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선정 결과는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에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심사 일정과 멘토링 일정을 꼭 참고하시고 일정이 가능한 팀만 신청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하셨는데 멘토링 일정에 2명 이상이 참가하지 않으시면 지원 자격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돼서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발표, 심사와 사전 멘토링 교육 일정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멘토링 일정은 3월 29일 금요일, 28일 금요일, 29일 토요일, 이틀간 사전 멘토링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대면 심사는 4월 3일 목요일, 4월 3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이후에 안내사항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기간 3월 14일 18시까지 꼭 접수 기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간 이후에 접수하시는 거는 당연히 신청 자격이 적합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3월 14일 금요일 18시 오후 6시 전까지 저희 메일로 도착하는 거에 한하여서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된 팀에 한하여서 저희가 심사위원 선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심사위원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3월 18일 화요일 15시부터 17시 2시간 동안 우리 신청한 팀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심사위원 우선순위를 추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랜덤으로 심사위원은 한 15명에서 16명도 구성을 해놓을 거고요. 누가 심사위원 자격을 먼저 획득하실지 우선순위를 오셔서 추첨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은 필수 참여는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심사위원 선정하는 거에 있어서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대표님 또는 팀 구성원은 한 명씩 저희 센터로 오셔서 추첨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시 이후에 참석하지 않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남은 추첨은 참관인께서 대신 공정하게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심사 결과는 3월 25일 화요일 개별적으로 유선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멘토링 교육 관련해서 이전에 안내드린 것처럼 3월 28일 금요일, 29일 토요일 진행되고요. 6시간씩 총 12시간의 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팀에서 2명 이상 필수 참여하셔야 됩니다.
어,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팀 일정상 네, 두 명이 꼭 같은 사람이 안 와도 네, 무방하나 대표님께서는 꼭 두 번 다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팀 구성원 중에서는 네, 돌아가면서 두 명 이상 참석해 주시는 것을 참석하는 것을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심사는 저희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센터 장소 확인하시고 센터 3층 교육장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면 심사는 4월 3일 목요일 14시부터 진행될 예정이고요. 선정된 10개 팀을 대상으로 저희가 시간을 안분해서 팀별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대기 시간 전에 오셔서 네, 심사에 참여해 주시고 앞팀의 심사가 조금씩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사전에 안내해 드리는 그 심사 기준보다 시간은 조금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 발표는 센터 홈페이지에 4월 4일 금요일에 공지됩니다. 선정된 기관들은 약정서 체결 및 교육을 또 이수하셔야 되는데요. 이외의 팀들은 사실 선정된 팀들이 해당하기 때문에 선정된 팀 4개 팀에게 제가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오늘 사업 설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서 접수 방법입니다. 일단 공지사항에서 저희 공고문과 서식을 다운받으셔야 되고요. 다운받으신 서식에 보시면 서식 1부터 서식 7까지가 있습니다. 네,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작성을 해줘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첨부 파일은 서식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첨부 파일은 해당 팀 또는 개인이 해당되는 내용들을 네, 첨부를 하셔서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위 사항들은 저희 메일 ptsec 숫자 0518 골뱅이 다음 넷으로 접수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접수 후에 메일이 들어왔는지 꼭 유선으로 확인을 한 번씩 해주시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어, 선정된 팀은 2025년 올해 중으로요, 법인 설립을 완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 팀 네, 모두 2026년까지 예비 사회적 기업 진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창업을 신청 중인 팀은요, 2025년 올해 안에 법인을 설립하셔야 됩니다. 법인을 설립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팀과 법인 모두 마찬가지로 2026년까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참가팀은 네, 딱 한 건의 지원 사업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사업을 나눠서 두 개로 신청한다든지 네, 이런 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성원 중에 직계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 그 구성원은 네, 카운트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직계 가족이 사업 영역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구성원일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예를 들어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실 때 나하고 배우자 이외에 팀원이 2명 이상 있어야겠죠. 그래야 3위 이상의 팀에 적합합니다. 가족 구성원은 팀원으로 저희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네, 계속 강요했습니다. 선정된 팀은 3월 28일 금요일, 29일 토요일, 그리고 4월 10일 약정서 체결일에 꼭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은 2명 이상 필참이고요. 약정서 체결은 1명 이상이 꼭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선정된 팀들은요, 보조금 통장을 시청 안에 있는 농협을 통해서 보조금 전용 통장을 만드셔야 되고요. 이 통장을 통해서만 꼭 거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명드린 자부담 10%와 부가가치세를 선 입금해 주시고 그 내용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업비를 보조금 입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저희가 교육 때 또 안내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요. 뒷부분에 대해서는 네,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사업 계획서에 있는 내용대로 비목내로 여러분들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단, 변경을 할 경우에는 센터에 승인 후에 네, 공무원으로 협조를 하시고 내부 품위를 작성하신 후에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허위 기재 또는 누락될 경우에 네, 모든 선정은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제출된 서류에 대한 보완 및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때 거기에 성실하게 응해 주셔야 되면서요. 저희가 사업 진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현장 실사 및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꼭 응해 주셔야 됩니다. 민간 보조금을 받은 교부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전부 재위탁해서 사용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에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선정된 팀과 법인 대표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및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소관사업부서 결정에 따르기로 공고문 유의사항에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요. 과정, 이거와 관련된 여러분들 선정된 기업들은요, 지침들과 조례들을 한 번씩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고, 혹시 관련돼서 뭔가 문제가 될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미리 사전에 저희 센터와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날짜가 지금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처음에 그 신청 기간 나왔고요, 접수 기간. 그 다음에 꼭 참여해야 될 저희 멘토링 날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면 심사 일정, 협약서 체결 일정 나왔고요. 그다음에 11월 30일, 그때까지 사업을 완료하셔야 된다라는 날짜 나왔고요. 또 중요한 날짜입니다. 성과물을 여러분들 그 결과 보고서 양식에 맞춰서 저희 쪽에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12월 15일 월요일 18시까지 센터 메일을 통해서 모든 결과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 집행은 11월 30일까지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것들을 정리를 보름 동안 열심히 해주셔서 12월 15일 월요일까지 센터 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12월에 진행되는 성과 공유회에 참여해 주셔서 발표에 성실히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사업 설명에 시간 내주신 분들을 위해서 신청서 작성법에서 간단하게 팁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식 1, 2 참고하시고요. 첫 번째 서식은 빈칸을 그냥 작성하시면 됩니다. 빈칸을 공란 없이 쭉쭉 작성해 주셔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인은 팀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2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원에 대한 명단 및 자기소개서 내용입니다. 구성원은 당연히 3인 이상이 되어야지고요. 5인 이상이 될 경우에 칸을 늘려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거주 지역을 꼭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거주지가 평택시인지 아니면 뭐 오산시, 화성시, 타 시인지 시 기준으로 좀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에 대해서 팀들은 개별 팀들 그리고 법인들도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서 팀원들에 대해서는 모두 등본을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팀별 간략하게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팀 원 숫자에 맞게끔 분량을 늘려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자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구성원들에 대한 자기소개서가 각각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팀은 10명이야 라고 하면 자기소개서를 총 10개, 개별 자기소개서 10개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서식 세 번째입니다. 한 장 요약 사업계획서입니다. 근데 이것은 꼭 분량 한 장, 한 장을 꼭 지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분들이 저희가 시간을 뭐 충분히 드리고 뭐 검토하기 위해 자료를 사전에 보내드리기도 하지만 아마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이 요약 사업 계획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사회 문제 해결, 그다음에 사업 아이템, 그다음에 목표 시장, 여러분들의 역량, 그리고 앞으로의 그 기대 효과들을 이 한 장 안에 잘 풀어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제 생각과 심사위원 생각들이 어느 정도 일치하지 않을까 생각하니 여러분들 이 사업 계획서를 잘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한 장 안에 담아낼 수 없는 나머지 내용들을 서식4 세부 사업 계획서에 담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량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사업 계획서를 여러분들의 사업을 충분히
잘 녹아내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꼭 텍스트로 표현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미지나 데이터 그리고 뭐 도표, 네, 차트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심사위원들의 설득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추진 일정을 꼭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선정이 되시면 사업비가 빠르면 4월 말 5월부터 사업비를 쓰실 수 있기 때문에요. 뭐 5월부터 일정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부터 이 사업을 우리는 어떻게 추진하겠다 해서 월별로 네, 사업 추진 일정을 쭉 적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심의 과정에 중간 심의 과정에서 요 일정대로 잘 추진을 해갔는지 그리고 앞으로 잘 할지 여부를 네, 심의하실 수 있겠죠. 심사위원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 일정을 잘 세워주시고 이 일정을 잘 지켜나가시는 분들은 네, 아마 문제 없이 남은 교부금을 다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예비 사회적 기업 신규 진입 추진 계획입니다. 네, 이거는 저희들이 내용을 많이 채워놨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하는 멘토링 3회 과정에 여러분들 또 따로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내용들을 녹여서 좀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들 작성법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에 사실은 참여하셨던 분들 경우에는 예비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지정되는구나 라는 내용들을 좀 숙지하시고 그 내용들을 좀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혹시 처음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한 스터디를 좀 진행을 하시고요. 개별적으로요. 그 내용들을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겠구나라는 내용들을 좀 준비하셔서 들어오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앞으로 예비사회적 기업 신규 및 진입 추진 계획을 작성하도록 해놨습니다. 이 추진 계획은 2026년까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이든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든 네, 2026년까지 예비사회적 기업을 꼭 진입하셔야 되는 게 이번 사업의 핵심입니다. 네, 예산은 잘 작성을 해주되 보조금 신청 기준은 2천만 원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천만 원에 여러분들 자부담은 당연히 그러면 200만 원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뭐 별도로 자부담 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을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비목입니다. 비목은 제가 사전에 사업 설명회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5가지 중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출 내역 예시 보시면 네, 무슨 공사 일찍 얼마라고 돼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아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게 한 장 요약 사업 계획서잖아요. 네, 그다음에 저는 두 번째로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예산서입니다. 한 장짜리 사업 계획서와 이 예산서 한 장을 보면 이 팀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가 사실은 거의 다 보입니다. 네, 아마 심사위원분들도 아마 그것을 제일 먼저 보고 관심 있는 기업들 가는 경우에 세부 사업 계획 내용을 계속 살펴볼 것 같으니까요. 요 두 가지 네, 한 요약 사업 계획서와 그리고 예산서 작성에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요 산출 내역을 네, 어떻게 작성하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 사업을 준비했는지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요. 산출 내역을 네, 꼼꼼하게 잘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 5번째입니다. 수상 경력 및 정보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여러분들 받으셨던 모든 기재사항에 대해서 네,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증빙 자료가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서식 6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구성원 모두가 작성을 해주셔서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팀원이 10명이라고 하면 10명 모두가 서명해 주시고 네, 작성을 해주셔서 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 7입니다. 센터 사회적 경제 교육 관련된 수료증 그리고 혹시 수료증을 분실하셨다라고 하면 증빙 사진이라도 있으시면 저희 내역이랑 제가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 수료증 및 사진을 통해서 가점 부분이기 때문에요. 꼭 증빙을 해 주셔야 합니다. 스스로 증빙을 꼭 해 주셔야 네, 저희가 가점을 하고요. 가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 때 네, 저희가 입력을 해 드리기 때문에요. 네, 혹시라도 개별적으로 가점이 몇 점 받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팀별로, 법인별로 개별적으로 문의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서 작성법까지 안내를 해드렸고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센터 홈페이지 또는 저희 개별 연락처까지 오픈을 해놨습니다. 031-657-6051 사회적 경제팀 한효현 팀장. 저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사업 설명회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사업 설명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평택시 사회적 경제 그리고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하셔서 평택시의 사회혁신 기업들이 되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지금부터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택시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한효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